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K3 리그 2라운드 대전 한국철도축구단과 평택시티FC의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고요. 오늘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재 그라운드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는데 기온도 조금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축축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밭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기온이 9도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뛰기에는 그렇게 나쁜 기온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라운드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오늘 경기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먼저 홈팀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개막전에서의 기억은 지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자, 먼저 경기에 앞서 랑팀의 라인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임형근 골키퍼, 박성용, 황준석, 김지훈, 고유성, 하용주, 정성민, 장은규, 이현승, 김윤진, 최호주가 먼저 나섭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같은 경우는 1라운드에서 30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거든요. 네. 김윤진 선수를 제외하고는 무려 수비진이 다 교체했어요. 네. 자, 이에 맞서는 평택시티즌입니다. 백준범 골키퍼, 현승윤, 김동환, 안일주, 이한빈, 이준원, 김정훈, 김재현, 곽준형, 김태호, 박재훈이 선발로 나섭니다. 평택시티즌 같은 경우는 4명의 선수가 바뀌었거든요. 네. 평택시티즌도 1라운드에서 37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김로만 골키퍼가 아니라 백준범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네. 그만큼 지난 경기에서의 실점을 어느 정도 오늘 경기에서는 만회해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홈팀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기억을 지우고 싶어해요.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그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를 잡으면서 기분 좋게 리그 1위로 출발을 했던 팀이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첫 경기에서 양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3대1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김승희 감독이 그것을 고려했던 것인지 김윤진 선수를 빼고는 4명의 센터백 라인 중에 1명 남겨 다 바꿨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스쿼드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직력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평택시티즌 역시 개막전에서 나름의 선전을 했지만 결국 승점을 챙기는 못했어요. 맞습니다. 평택시티즌 같은 경우는 강팀 경주 한수원을 만나서 3대2로 분전을 했지만 사실 전반 초반에 3골을 연달아 먹히면서 굉장히 불안한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평택시티즌이 2골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찌 되었건 첫 경기 첫 단추를 아쉽게 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그 흐름을 끊고 싶을 겁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양 팀이 3실점씩 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역시 이 실점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또 선수들이 이제 자리에 위치하면서 결의를 다지면서 그 3실점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 가다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욕심이 나겠죠. 네. 리그 첫 승 어떤 팀이 오늘 가져갈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 몸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푸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원정팬 입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 원정팬의 입장을 막았다고 그래요. 뭐 조심해야겠죠. 맞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도 살짝 비추었는데 비가 살짝 내리는 모습이 선수들이 뛰기에는 시원할 것 같지만 역시 그라운드 상황은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대전,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평택입니다.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압박을 펼치고 있는 평택인데 그 압박이 주요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플레이 스타일이 1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이 대전 한국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성민 선수를 기점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고요. 네. 반대로 평택시티즌 같은 경우는 이한빈 선수를 기점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가져옵니다. 두 팀이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만큼 또 어떤 센터 포워드가 볼을 잘 떨궈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 우측에서 이한빈을 바라보고 띄워주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한빈을 조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한빈 선수가 키도 크고
이 공중볼 경합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이 이한빈을 활용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었던 평택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벤치에 앉아 있지만 이 이한빈 선수가 뒤에서 날아온 볼을 떨궈 놓고 김남규 선수가 굉장히 좋은 드리블을 활용해서 골키퍼 반대편 측면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거든요. 오늘은 근데 김남규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김남규가 정말 좋은 활약을 FA컵과 1라운드에서 정말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왼쪽에서 터치아웃. 자, 스로인 연결이 조금 부정확해서 대전에게 볼을 내줬던 평택입니다. 두 팀 같은 경우는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보통 K3 리그 같은 경우에는 각 리그가 진행될 때마다 시즌마다 선수단의 대거 변화가 많이 있는 리그잖아요. 네. 근데 대전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오늘 스쿼드에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선수가 하용주, 이현승, 정성민 이렇게 3명이고요. 네,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네. 네. 그리고 평택 시티즌 같은 경우는 박재훈, 곽준영을 이렇게 2명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좋아요. 자, 잘 빠졌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주심은 계속해서 경기를 속행시킵니다. 자, 지금은 정말 날카롭게 찔러줬는데 사실 뒤쪽에서 접촉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곽준영 선수가 그래도 빈 공간에 차서 잘 돌아 뛰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대전의 프리킥. 자, 이 장면이죠. 잘 빠졌거든요. 약간은 애매하긴 했어요. 네. 정말 아쉬움을 목소리로 나타냈는데 주심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충분히 선수 입장에서는 어필할 만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찔러줬고 잘 떨궈줬어요. 자, 슈팅까지 이어가봤지만 조금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현승 선수의 발끝이 한번 빗나봤어요. 확실히 오른발 슈팅에 장점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빗맞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이현승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프로 무대에 입단했던 선수거든요. 네. 3일 공업고등학교에서 울산현대로 다이렉트로 영입이 됐던 선수여서 사실은 이런 K3 무대에서 또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다시 또 본인이 뛰고 싶은 무대로 분명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유망한 선수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보통은 대학 리그를 걸쳐서 프로에 입단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학 리그를 거치면서 경험을 쌓기 마련인데 다이렉트로 프로 무대에 입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K3 무대에 와서 경험을 쌓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봤고요. 그러다 뒤쪽에서 차단. 자, 앞쪽으로 잘 봤고요. 좋아요. 자, 그러나 이한빈에게 빼주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확실히 계속해서 이한빈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한빈 선수를 거쳐가는 공격이 평택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네. 자, 이준원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오른쪽을 봤습니다. 잘 연결됐고요. 주춤주춤. 자, 1대1 해야죠. 자, 잘 열었어요. 크로스하는 과정에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영리하게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비도 오고 이 그라운드 상황이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화면에도 보시듯이 이 임형근 골키퍼 앞에 약간 흙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선수들이 이러한 점도 잘 활용해야 되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준원이 오늘은 왼발에 전담 키커를 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정말 좋은 킥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맞습니다. 왼발킥이 좋은 이준원이죠. 그렇습니다. 왼발이죠. 원쪽 봤는데요. 자, 임형근이 그대로 편안하게 안아냈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깊었어요. 네, 그리고 빠르게 연결. 스피드 좀 붙여보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또 이 대전 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이 이명근 선수의 저런 다이렉트 골킥도 크나큰 무기거든요. 네. 지금도 연결될 뻔했어요. 자, 그러면서 공격권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고요. 좋은 터치 나왔고. 자, 발빠른 김지훈이 앞쪽으로 연결. 해야죠. 자, 한 타이밍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왼쪽으로 벌려주는데요. 자, 좌우로 많은 공간을 활용하는 대전인데 이번에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무려 6명의 선수가 새롭게 호흡을 맞추고 있다 보니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경기를 뛰면서 맞춰야겠죠.
선수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조합을 활용하다 보면은 적응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과정에 놓여 있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또 알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네. 실제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 단일화된 패턴을 읽힐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화는 의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양 팀이 오늘은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른쪽 공간 좁은 잘 공간에서 띄워줬어요. 잘 풀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해야죠. 자, 올렸어요. 자, 그러다 협력 수비가 잘 들어오면서 한 템포 끊어가고 있는 대전이고요. 여전히 소유권은 평택. 자, 앞쪽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스로이. 두 팀 모두 이 중앙에 있는 센터 포워드를 활용한 크로스 공격이 많기 때문에 크로스 퀄리티를 분명히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안쪽 투입 끊어냈고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찔러줬어요. 좋아요. 자, 계속 갑니다. 정성민 중앙으로 잘 받고 열어줬고. 자, 연결했습니다. 자, 됐어요. 박스 안쪽 진입. 이현승이 뒤쪽으로. 자, 지금은 수비가 빠르게 돌아오면서 한 템포 끊어가고 있는 대전입니다. 지금 흐름은 좋았는데 이 정성민 선수의 패스가 다소 짧았습니다. 네, 확실히 또 그라운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라운드가 젖어 있기 때문에 볼을 평상시보다 또 세게 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볼이 마찰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이 굴러가거든요. 네. 아무래도 방금은 정말로 그라운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수가 나왔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띄워줬고요. 잘 연결됐습니다. 이현승 나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현승이 뒤쪽으로. 자,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잘 전환이 됐어요. 김지훈. 자, 지금 패스 미스. 이렇게 되면 평택에게 턴이 오는데요. 자,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원이 앞쪽으로. 이번에도 이한민. 피지컬 싸움. 자, 정말 양팀 압박이 거셉니다. 두 팀 모두 이 첫 승에 대한 열망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승점을 챙기지 못했던 양 팀이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한 팀 이상은 이제 승점을 챙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고 있는 양 팀의 전반 8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용이 성큼성큼 치고 나왔고요. 다시 박성용. 하용주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길게 연결해봤습니다만 조금은 깊었습니다. 지금 킥을 연결했던 선수가 원래 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은 다소 길었습니다. 그리고 백준범 골키퍼가 사실 김로만을 대신해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어깨가 무거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백준범 골키퍼 입장에서도 기회를 잡아야죠. 자, 지금은 압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을 따내왔습니다. 확실히 평택이 압박하는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리듬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압박의 간격이나 압박의 강도는 분명히 어느 정도 나아진 모습이거든요. 네, 리그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평택의 코너킥. 부분 전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평택 선수들. 자, 가까운 쪽을 봤어요. 그러나 수비가 먼저 클리어링. 자, 대전은 현재 선수비 후역습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침착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대전이 역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까도 롱킥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방금도 이현승 선수를 활용해서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역습을 본인들이 분명히 준비해온 모습은 좋습니다. 확실히 이현승이 볼을 잡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다 볼 수 있고 볼 배급이 좋은 선수고 볼을 잘 다루는 선수니까요. 자, 이번엔 고유성이 준비를 하고요. 길게 붙여줬습니다. 뒤쪽 세컨볼 상황. 자,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앞쪽으로 띄워줬고. 자,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평택의 기회 왔어요. 김태호가 반대 연결. 자, 애매한 공간을 향했는데 자, 지켜냈습니다. 좋아요. 김재현이 살짝 빼주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조금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본인들이 공간이 열렸을 때 좀 침착하게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훈 빠르게 연결. 스피드에 자신 있는 김지훈입니다. 자, 좋아요. 이번에는 개인기를 통해서 박재훈이 따냈고요. 평택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왼쪽 연결. 자, 이한빈의 포스트를 활용해 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이한빈에 대한 대비는 잘 돼 있는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택이 볼 점유를 늘어가면서 리듬을 가져오고 있는데 대전의 홈인데도 불구하고 평택이 경기 초반이지만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 리그 기준으로는 대전 한국철도는 리그 7위를 기록했던 팀이고 평택 시티즈는 리그 12위를 기록했던 팀이거든요. 네, 물론 순위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것은 아닐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강팀은 대전 한국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활용 루트를 통해서 오늘 경기를 잘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무엇보다도 선취골이 중요한 나이스! 양팀인데, 자, 여기서 넘어졌는데, 자,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 평택이 확실히 날카로워요. 맞습니다. 평택이 지금 굉장히 좋은 전진 패스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나왔고 조금만 템포가 맞았으면 슈팅까지 연결이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잘 찔러줬고 좋았고요. 박재훈이 대시까진 좋았는데, 방금 태클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수비가 침착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박성용 선수로 보이는데 오늘 처음 나온 선수거든요. 네, 이번 시즌 첫 선발입니다. 사실 첫 선발이다 보면은 긴장이 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몸이 풀렸을까요? 굉장히 좋은 태클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 상황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평택. 김정훈이 침착하게 뒤쪽으로 앞쪽 벌려주는 과정에서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승희 감독이 원하는 저런 수비적인 모습은 저런 거였거든요. 네, 저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웠거든요. 확실히 좀 발전된 모습들이 서로 양팀 간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양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땅볼 패스. 자,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좋아요. 대전이 밀어붙이는데요. 자, 그러나 평택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압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냈고, 자, 반칙 아니에요. 계속 가야죠. 김지훈 왼쪽으로 안쪽 돌파 그대로 슈팅. 이번에 높게 떴습니다. 자, 확실히 평택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저렇게 처리하는 과정은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2선과 3선, 그다음에 3선과 4선 간의 간격이 지금 촘촘하기 때문에 대전 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엔간한 플레이로는 그것을 뚫어내기 힘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 전술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에서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자, 길게 처리했고, 자, 앞쪽으로 잘 떨궈줬는데요. 지금도 이한빈이 떨궈줬죠. 네. 자, 평택이 확실히 거센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 압박을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라인도 굉장히 높고요. 네. 박재훈. 자, 지금은 평택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사실은 평택 시티즌이 이렇게 라인을 높게 가져갔을 때 지금 뛰고 있는 최우주 선수나 뭐 장은규, 이현승 이런 선수들은 주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뒷공간에 노리는 한방 패스들 조심해야 됩니다. 평택은. 그렇습니다. 또 대전 입장에서는 그것을 노려봐야겠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 벌려줬고 확실히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평택이 우위에 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이준원 띄워줬습니다. 자, 지금은 확실히 공이 미끄럽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바운드가 된 상황에서 멀리 나가죠. 네, 사실 젖어 있을 때는 저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정말 바운드 되는 상황에서 예측지 못한 바운드가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선수들은 그러한 것도 잘 감안을 해야 오늘 경기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전 입장에서는 만약에 평택 시티즌이 저렇게 박스 근처에 블럭을 쌓았을 때 아까 때린 것처럼 물론 불발되긴 했지만요. 중거리 슈팅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이 비오는 날에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모처럼 공격 기회 잡았는데요. 김지훈 짧게 연결.
여기서 부분 전술 가져가야죠. 장은규가 공간을 봤습니다. 자, 크로스 올려줬고, 자, 지금은 펀칭. 자, 지금은 좀 혼전 상황 속에서 평택 입장에서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백준범 골키퍼가 바깥으로 쳐냈어야 됐는데 조금 빗맞으면서 예측치 못한 방향으로 공이 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윤상철 감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자기 본인의 메모장에 메모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장면이죠. 지금 좀 불안했어요. 네, 확실히. 펀칭이 사실 강하고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조금 빗맞았던 장면이었고요. 맞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대전 짧게 연결. 자, 수비가 헤딩. 다시 고유성에게 떨어졌습니다. 장은규 가까운 쪽 봤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았고요. 자, 공중볼 싸움. 자, 볼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터치아웃. 평택의 스로인. 자, 대전 입장에서는 코너킥 기회에서 많은 선수들을 전방에 뒀기 때문에 이런 터치아웃으로 흐름을 끊는 건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사실 대전 입장에서는 자, 지금 네이버에서 평택 힘내라 파이팅이라면서 또 평택의 팬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시청자 여러분 90분 끝나는 그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정 팬들은 이 경기장에 찾을 수 없으니까 네, 또 저렇게 온라인으로 저희와 함께 응원하면서 경기를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탑 21 스포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자, 스피드전. 자, 지금은 좋은 태클이 나왔어요. 정말 깔끔한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태클 나왔습니다. 사실 또 수비수 입장에서 저렇게 깔끔한 태클이 나왔을 때 자신감이 붙거든요. 네. 그러면서 평택이 위기를 모면했고 볼까지 따냈습니다. 17분까지는 확실히 평택의 흐름이 좋아요. 자, 지금은 트래핑이 빗맞았고요. 그러나 패스도 부정확했습니다. 예, 확실히 그라운드 상황 때문일까요? 선수들이 노림수대로 패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지고도 있고요. 네. 지금도 좀 미끄러졌죠. 네. 하지만 또 평택 입장에서는 이 대전 한국철도의 저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대전 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1943년에 창단된 팀이거든요. 아, 정말 요즘 말로 짬밥이 있는 팀이죠.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프로축구 세미프로 모두 합쳐서 최고 오래된 축구팀이 바로 이 대전 한국철도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평택 시티즈는 2017년 이제 4년차 신생팀이거든요. 아무래도 세미프로 무대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대전 한국철도와 이제는 신생팀으로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평택 시티즌 간의 대결인데 흥미롭네요.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받고 자, 이번엔 대전 이겨라가 나왔는데 그러다! 자, 응원 메시지가 뜨자마자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던 대전인데 이번에는 맞습니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최호주 선수가 본인의 오른발 킥 강하게 한번 때려봤어요. 자, 오늘 경기 대전은 첫 번째 유효 슈팅을 신고했고요. 그러자 평택이 이번에는 앞을 봤습니다만 부정확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압박 굉장히 좋았어요. 볼 자, 따냈고 박재훈. 자, 계속 가는데요. 자, 황소처럼 밀고 들어가다가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좋습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해낸 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수들이 받으러 들어오는 움직임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안으로 들어와서 받아주고 원투 패스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앞선 장면에서는 최호주 선수가 또 슈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팔부의 통증을 약간 호소를 했었고요. 맞습니다.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부상은 맞습니다.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1라운드 중계를 마쳤는데 1라운드 중계하면서도 부상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올려줬고요. 자, 잘 봤어요. 이한빈. 떨궈줬고. 자, 확실히 이한빈을 향하는 공을 예측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었던 대전의 수비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김지훈 선수가 수비수는 아닌데 맞습니다. 이한빈을 노리는 그 평택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볼을 차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김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은 크진 않지만 또 점프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방금은 본인의 그런 장점을 활용해봤어요. 그러면서 전반 20분에 평택이 세 번째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자, 심판이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코너 플랫 근처에 볼을 제대로 놨는지. 자, 올려줬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 이어졌는데 이번에 수비가 먼저 차단.
자, 터치아웃 되면서 계속해서 평택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라인을 계속해서 내리지 않고 또 압박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평택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전반까지는 날카롭게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네이버에서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평택의 장결희 선수가 나왔냐는 질문인데 오늘도 역시 벤치에서 출발하는 장결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장결희 선수가 언제 나오느냐거든요. 저번 경기에서도 후보였고 안 나왔어요. 네. 오늘은 나올 수 있을지. 확실히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유명한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인 피셜로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결희 선수가 그래도 FA컵에서 또 결승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면서 맞습니다. 승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굉장히 압박감이 컸을 텐데 침착하게 잘 밀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한빈 선수가 또 실축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득점을 하면서 이한빈 선수를 안아주는 모습까지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맞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아마 끝나고 밥 한 끼 샀을 거예요. 네. 밥만 샀을까요? 저 커피까지 사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사실은 장결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스가 분명히 있는 선수여서 네, 그런 선수가 이제 K3로 유입된다는 소리는 또 K3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1라운드 개막전에서 많은 팀들이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로 끈끈하고 정말 열정이 넘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득점하는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정말 K3가 이제는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K3 리그로 리그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 구단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라이센싱이랄까요? 네. 선수들에 대한 연봉 규정이라든지 어떤 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바뀌어서 혼란은 있긴 했지만 기준을 확실히 높게 잡음으로써 확실히 이 선수들이 선수로서 축구 선수로서 연봉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세미프로 리그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확신이 들어요. 네,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요. 네,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내 축구가 발전을 하려면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은 K리그뿐만 아니라 하위 리그가 탄탄해야 K리그가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발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기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수들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정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소리를 지르기 위한 선제골은 언제 터지게 될지 전반 맞습니다.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어떤 팀이 먼저 선제골을 넣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약간 지금 비도 오고 있지만 약간은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에요. 이 소강 상태를 깨는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또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대전이 평택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축구에서 상성이나 이 과거의 기억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평택 입장에서는 대전 한국철도 달갑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K3에서 리그 7라운드 만에 첫 승을 거뒀고 이 8라운드에서 춘천 시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 상승세를 타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대전을 만나서 졌거든요. 네. 그 이후로 6연패를 했습니다. 리그에서. 야, 그러면 대전을 축으로 평택이 조금은 하락세를 탔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더욱더 복수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선수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현승윤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멋쩍은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빠르게 처리했고요. 자, 왼쪽으로 원터치 패스. 자, 이번에도 역시 볼이 바깥으로 스핀이 걸리면서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맞습니다. 터치가 조금은 부정확했네요. 대전이 빠르게 처리 잘 봤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죠. 자, 지금은 패스가 조금은 약했네요. 사실 앞쪽을 보고 머리로 패스를 선택했던 이현승인데 지금은 그 노림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역습 잘 찔러줬어요. 김정훈. 좋은 자, 패스예요. 짧게 연결 자, 밟아주고.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크로스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택의 볼.
자, 지금은 위험한 패스죠. 주력 싸움이에요. 자, 달리기 싸움이 붙여지는데 지금은 조금은 성급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살짝 찍어차는 판단을 했는데 좀 길었네요. 네, 장은규 선수였죠. 네, 장은규 선수 괜찮습니다. 또 좋은 시도예요. 자, 평택이 골킥으로 다시 한번 소유권을 가져왔고요. 또 네이버에서 골이 안 나온다, 평택 이기자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도 정말 첫 골이 간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이버 댓글창을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경기를 직관을 못 하시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 다 모여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전 팬들도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중원에서 볼 다툼이 치열한데 결국 대전이 볼을 따냈습니다. 또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재밌는 것이 또 K3 리그 내에서도 팬들이 많은 팀들로 유명한 팀들이거든요. 네.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창단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최다 관중 동원상을 받기도 했고요. 굉장히 또 팬이 많은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되면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이 그라운드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중계진이지만 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얼마나 직관에 목말라 있는지 저희가 또 회식 때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직접 가서 저희도 중계를 하고 싶은데 저희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자, 대전이 모처럼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용주가 왼쪽으로. 좋은 패스턴 나왔어요. 자, 티키타카 짧게 쳤다가 열어주고. 자, 크로스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두 팀이 가장 이제 수정을 가야 될 부분들이 저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번에 왼쪽 잘 봤어요. 네. 자, 김지훈이 끊어냈습니다. 이번에는 터치아웃. 지금도 네이버 댓글창에 살짝 저희가 봤는데 평택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인기 구단으로서의 모습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 대전이 잘 따돌렸습니다. 황준석 길게 연결해봤지만 끊겼고요. 박성용. 자, 평택이 25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압박을 가했었는데 조금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체력을 좀 고려하는 거죠. 사실은 축구는 90분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90분 내내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벤치에 또 지시가 있었던 거겠고요. 맞습니다. 자, 대전이 아직까지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선택 김지훈 잘 봤습니다. 떨궈줬고. 잘 떨궈줬고요. 자, 터치 조금 길었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뒤쪽을 선택합니다. 압박 좋아요. 자, 몸싸움 묻혀보는데요. 자, 1대1 대결. 자, 확실히 이 김윤진 선수가 1대1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은 확실히 박재훈 선수의 압박 타이밍을 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이 대전 한국철도의 왼쪽 측면으로 넓게 벌려져 있는 선수에게 이 김윤진 선수의 왼발 킥력이 빛날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타잔하는 저런 압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사실 본인 환명이 띄므로 인해서 공격 한 번을 그냥 막았어요. 자, 이번에 왼쪽 연결. 터치라인 부근에서 중앙으로 연결. 자, 여의치 않아요. 맞습니다. 대전은 이제 롱볼로 풀어내는 것이 약간은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지공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축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물론 득점도 중요하겠지만 실점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두 팀 모두 리그 첫 라운드에서 3실점씩 나란히 했거든요. 네. 이번 경기는 득점도 득점이지만 또 클린시티가 목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직까지 전반 30분 지나고 있는데 득점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공격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대전. 자, 볼 다툼 치열한데요. 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좋은 평택이 공간에서. 짧게 끊어냈고, 자, 그러나 대전도 압박이 거셉니다. 자, 뒤쪽으로 빼면서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대전. 평택이 압박을 가하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여러 명이 또 압박을 가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나 했습니다만 또 대전이 침착하게 대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전방 압박을 가져가다가 이제 30분경 기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어느 정도 지역을 설정해 두고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압박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준비가 정말 잘 돼 있는 양팀 같고요. 지금도 자, 전방 크로스 조금 길었는데요. 좋은 시도예요. 자, 좋아요. 연결됐어요. 그러나 이번 크로스는 조금 높았네요. 지금은 사실 너무 아쉬운 찬스예요. 본인들에게 몇 번 오지 않는 찬스였는데 충분히 받아주고 잡아놓고 해도 늦지 않았거든요. 네, 조금 급했습니다. 대전이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용주가 뒤쪽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평택 시티즌 같은 경우는 2선과 3선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네, 저 블럭을 깨려면은 아까 같은 좋은 전환 패스가 나왔을 때 양질의 크로스가 나와야 돼요. 네. 확실히 이 크로스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크로스에서 조금 아쉬웠던 대전이거든요. 맞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왼쪽에 많은 선수들을 두면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윤진, 김지훈에게 빠른 연결, 그러나 굴절되면서 터치아웃. 자, 대전이 계속해서 측면을 흔들고 있는데 기회를 잘 살려봐야겠죠. 김지훈이 이번에도 뒤쪽으로 빼줍니다. 맞습니다. 여유치 않기 때문에 볼을 자꾸 뒤로 돌리고 있어요. 허점을 찾아야겠죠. 네. 자, 박성용이 왼쪽 터치라인 부근 연결. 자, 개인기를 통해서 빼보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네. 자, 지금은 평택이 빠르게 나오는 과정에서 박재훈의 패스가 조금은 부정확하면서 그대로 터치아웃이 됐고요.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도 오늘 새롭게 스쿼드에 합류된 선수다 보니까 이한빈 선수랑 호흡이 약간 다소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대전의 진영에 볼이 머무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자, 확실히 패스가 조금은 부정확해요. 네, 패스 퀄리티가 다소 아쉬운데 두 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금 더 신경 쓴 팀이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웃을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더 이 경기에 집중력을 가져가느냐거든요. 어느 정도 더 침착하게 하느냐. 본인들이 분명히 실력은 있는 선수들이고 킹력들도 분명히 다 장점이 좋은 선수들인데 당황하거나 약간 서두르기 때문에 저런 안 좋은 미스들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조금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침착한 스로인을 보여줬고요. 자, 이번엔 잘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태클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평택도 이 정성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는 좋은 패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해주죠. 자, 대전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찬스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또 평택 입장에서는 수비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프리킥 기회를 상대에게 내줬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키커는 김지훈 강하게 붙여줬는데요. 헤더! 없어요. 그러나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이한빈이 같이 떠주다 보니까 머리에 맞는 그 힘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대전 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필드골이 없거든요. 네, 1라운드에서의 득점도 PK를 통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첫 필드골을 오늘 넣을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평택 시티즌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서 두 골 모두 필드골로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골이었죠, 둘 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득점을 만들었던 김남규와 한창우는 오늘 벤치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저희가 중계 준비를 하면서 김남규 선수와 이 한창우 선수죠. 한창훈 선수가 선발로 당연히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 이래서 예측이라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네, 또 골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스포츠나 네네. 그렇지만 이 예측을 하다 보면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 약간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우산을 안 들고 나오면 비가 오고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오늘 비가 살짝 오길래 네.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더라고요. 아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들고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은 혹시 안 들고 나오셨나요? 저 당연히 들고 왔습니다. 마치 안 들고 온 것처럼 저한테 여쭤보시길래 저희가 네. 또 중계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또 그런 것들도 잘 챙겨야겠죠. 네, 또 그라운드 상황에 있어서 날씨라는 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수시로 날씨를 체크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그라운드는 살짝 미끄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팀 득점 없이 전반 36분 지나고 있고요. 볼이 공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평택 선수들이 볼 근처에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거든요. 자, 지금은 모처럼 빼냈는데요. 자, 연결됐어요. 있어요. 자, 여기서 박살 쪽. 네. 자, 지금은 조금 성급했을까요? 반칙이 선언되긴 했지만 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본인들의 압박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저런 과정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김윤진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자, 이 장면이죠. 패스를 빼주는 과정에서 다리를 들었네요. 네. 김태현 선수, 박재훈 선수가 그래도 본인의 잘못을 알고 가서 또 챙겨줬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정말 훈훈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죠. 네. 사실 축구에서 승부욕이 과열되다 보면은 선수들끼리 조금은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는 장면도 있는데 지금은 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훈훈하게 수습을 해주는 모습은 아름답네요. 맞습니다. 축구에서 사실은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저런 페어플레이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자, 양팀 엄청나게 많이 뛰네요라고 해주셨는데 그만큼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겠죠. 맞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왔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실이 아직 안 날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사실 볼이 아직 나고 있진 않지만 재밌습니다.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앞쪽으로 찔러줬지만 이한빈에게 연결되진 않았고요. 아마 이렇게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치게 됐을 때 후반전에 어떤 용병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경기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이 용병수를 활용해서 득점을 했을 때 분위기를 더 타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또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장결희 선수가 이런 경기에서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 수비수 사이 공간에서 좋은 패스 연계 플레이를 통한 어떤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두 팀 모두 약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확실히 전반까지 연결하는 시도까지는 좋지만 마지막 순간에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위협적인 패스를 시도해봤지만 이런 장면이죠. 맞습니다. 최후에 끊기고 말았고 이번에 평택이 확실히 미끄러워서일까요? 곽준형이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라운드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볼이 본인이 원하는 느낌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자 이번엔 좋아요. 띄워줘봅니다. 잘 봤어요. 자, 맞붙기 시작합니다. 장은규 공간 많습니다. 자, 왼발이 좋아요. 크로스 연결. 지금 펀칭. 자, 있어요. 계속했어요. 그러나 수비가 먼저 헤딩. 지금은 장은규가 조금은 더 천천히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침착하게 해야죠. 자, 좋아요. 자, 잘 봤습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 연결. 자, 뒤쪽에 잘 연결. 걸렸어요. 잘 됐습니다. 김주현. 와. 자, 6탄 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준원. 방금은 침착하게 하게 되니까 되잖아요. 네. 그러나 이준원이 조금 더 침착했습니다. 맞습니다. 두 팀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요. 야, 분위기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자, 크로스도 좋았고요. 김지훈에게 노마크 찬스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슈팅을 이준원이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블로킹이. 사실 저 블로킹이 아니었다면 골키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슈팅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오른쪽에서 고유성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렸어요. 자, 잘 붙여줬는데요. 자, 있거든요. 자, 슈팅!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평택이 연이어서 6탄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코너킥.
시청자분들이 대전 응원을 할 때마다 대전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응원의 힘이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자, 올렸어요. 지금. 자, 이번에 가까운 쪽. 헤더! 자, 머리에는 맞춰봤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고요. 확실히 대전이 조금 분위기를 타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조금만 침착하게 하면 된다. 저희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조금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니까 바로 좋은 찬스가 나와요. 네, 최호주가 머리에는 맞춰봤지만 결국엔 탄식만 남았고요. 맞습니다. 다소 타점이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네. 양팀 전반전 이제 4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이 템포를 다시 찾아와야겠죠. 본인들이 볼 소유를 좀 하면서 경기 흐름을 찾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준원 최고다 우유 이렇게 굉장히 눈물을 좋았죠. 흘리시는 감동적인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아, 너무 좋았죠. 사실 이준원이 몸을 날리지 않았다면 정말 노마크 찬스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준원 선수가 태클로 막아주지 않았다면 김지훈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슈팅을 전 때렸다고 봤거든요. 네. 골키퍼의 이 얼굴 몸쪽 니어 포스트라고 하죠. 네. 골키퍼 입장에서는 맞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습니다. 코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팬 여러분의 또 눈물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또 선수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뛸 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이준원이 롱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평택도 보여줘야죠. 자, 길게 연결. 이한민 맞지 않았고 수비가 먼저 헤더. 자, 공중볼 싸움은 대전이 차지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역습 찬스인데요. 스피드 올려봅니다. 자, 그러나 평택도 역시 빠른 수비가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자 또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고 공격권까지 따내왔네요. 평택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무실점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이 공격으로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뒤쪽에 많은 숫자를 두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대전 한국철도 입장에서는 빠르게 올라가더라도 빠른 어떤 좋은 플레이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또 팬 여러분들께서 대박 채팅이 보이는구나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 다 보면서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전이 중원에서 볼을 잡았는데요. 잘 돌아섰고요. 황준석이 오른쪽 하용주에게 벌려줍니다. 확실히 대전이 지금은 김지훈에게 향한 공이 터치가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왼쪽에서 평택의 스로인. 자, 짧게 줬는데요. 본인들의 흐름을 분명히 찾아와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템포를 찾아와서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평택이 압박을 가했을 때는 대전이 조금은 힘들어했었는데 패턴을 바꾼 뒤로는 대전이 조금은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양팀이 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현재까지는 대전이 전반 막판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도 그 흐름을 끊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에서 평택이 따냈습니다. 공간 패스. 자, 몸으로 살려냈고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이한빈 다시 오른쪽. 자,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한빈 선수가 직접 마무리를 해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약간은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죽어있는 공간으로 볼을 돌려놓으면서 안 좋은 패스가 나왔어요. 자, 또 김재현 선수가 넘어져 있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확실히 앞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패스가 갔고요. 그만큼 대전 입장에서는 이 김재현의 위치를 빠르게 캐치하고 이 옵사이드 트랩을 잘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지금 찬스가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는 것이 박스 안에 무려 4명의 선수, 5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크로스만 올렸다면 세컨볼이든지 헤더볼 찬스를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대전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좋은 왼쪽 패스 잘 나왔어요. 봤습니다. 자, 최호주 뒤쪽으로. 자, 이번에 올려줬습니다. 좋아요. 자, 수비가 헤더. 자, 바깥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득점 없이 0대0 스코어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와 평택 시티즌 두 팀 모두 첫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기록했던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린시트를 기록하신 것이 1차 목표였을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 득점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일단 1차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득점이라고 하는 두 번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패스가 나왔는데 저 패스가 연결됐다면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나올 뻔했어요. 네, 이상엽 오른쪽 측면 자, 이상엽 센스 있는 올려줬습니다. 패스. 오우. 슈팅! 골! 선제골 파주시민 축구단. 굉장히 멋있는 골이 나왔습니다. 와, 방금은 바이시킥이 더블로 나왔어요. 네, 지금은 허건이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허건 선수가 작년 리그 MVP. 야, 모든 선수들이 가서 기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방으로 붙여봅니다. 네. 유청인 볼 지켜주고 있어요. 유청인 오른쪽 측면 빠르게 들어갑니다. 네. 좋은 위치에서 또 반칙을 얻어냈어요. 이 찬스를 살려야겠습니다. 네. 자,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네. 뒤쪽에 있는 관중들도 일어서서 이 경기를 자, 이 경기가 또 무료 관람이거든요. 네. 또 강릉 시민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릉 종합운동장, 이 강원 FC의 홈구장이기도 하고 이 강릉 시민축구단의 홈구장이기도 합니다. 올라왔어. 슛! 골!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극적인 동점골. 이제 스코어 1대1 양팀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강릉 시민 축구단 이 권승리 선수의 헤더골이죠. 네, 야, 역시 끝까지 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강릉 시민 축구단이 보여줍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 공 소유하고 있어요. 중앙으로 수비 맞고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선수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찬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자, 왼발이 있죠. 네, 자,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흘렀고 슛! 오른발 슈팅. 굴절됐고 박스 안쪽 혼전 상황. 혼전 상황. 공 살아 있어요. 자, 안쪽으로 접어놓고 왼발 슈팅.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박스 안쪽. 자, 계속해서 대전과 평택의 후반전 함께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득점 없이 소강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두 팀 모두 어느 정도 전반 초반에는 평택이 몰아붙였고요. 전반 초반에는 대전이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두 팀 모두 득점이 없었거든요. 후반전에는 지금도 교체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용병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남규와 한창우가 준비를 하네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후반전에 김남규 선수와 한창우 선수가 나올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윤상철 감독이 저희에게 들었나요? 네. 바로 나옵니다. 제가 사실 텔레파시로 통화를 좀 했거든요. 네. 지난 경기 또 득점을 거둔 두 선수가 맞습니다. 투입이 됩니다. 사실 두 선수를 좀 제가 봤을 때는 아껴놓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상대방이 좀 가늠해본 다음에 어떻게 넣어야겠다, 어떤 시간대에 넣어야겠다 판단을 했을 텐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호와 박재훈을 대신해서 김남규와 한창우가 후반전에 함께하겠고요. 그에 반해서 대전 한국철도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이죠. 곽철호 같은 좋은 공격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경민, 정민우 이렇게 좋은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전 한국철도는 언제 용병수를 쓰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평택, 오른쪽이 대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택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한빈 선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김남규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날카로워질 거예요. 확실히 이 김남규 선수가 움직임이나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공간이 조금만 본인에게 허용을 해줬을 때 상대방이 분명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고 한 번 온 찬스를 또 마무리 짓는 마무리 능력까지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자, 그러자 좋아요. 대전이 왼쪽 돌파. 자, 지금은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대전이 앞선 장면에서 볼을 따냈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또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맞습니다. 장은규 선수가 조금은 고통을 호소를 했는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고유성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유성 오른쪽 길게 머리로 연결됐어요. 자, 그러나 뒤쪽으로 흘렀고 자, 평택이 침착하게 끊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자, 평택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흐름을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좋아요. 자, 그리고 1대1 붙여주는데요. 곽준영
그러나 지금은 크로스가 정확하지 않았네요. 아, 지금은 패스는 좋았는데 이 곽준영 선수가 약간은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살짝. 또 그라운드 상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조금 중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전 입장에서는 한시름 돌릴 수 있는 역습 기회였습니다. 이전에 대전 한국철도의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또 장결희 선수가 나왔냐고 여쭤봐주셨는데 장결희 선수는 아직까지는 출전을 하지 않고 있고요. 벤치에 대기 중입니다. 맞습니다. 평택은 2명의 선수를 교체했고요. 장계르 선수는 아직까지는 벤치에 있습니다. 자, 평택의 진영에서 공이 머무르고 있고 그러자 멀리 처리해봅니다. 자, 공중볼 싸움. 8번과 8번이 공중볼 싸움을 했었는데 네,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고 그대로 흘렀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한빈 선수가 그래도 신장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유리하겠죠. 8번끼리 붙으면요. 네. 대전이 후반전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패스 과정에서 자꾸 끊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평택 입장에서는 후반전 시작했을 때 분명히 윤상철 감독이 많은 전술적인 지시를 했을 거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김남규 선수와 한창호 선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또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자, 지금은 빠른 패스를 시도해봤지만 대전이 빠르게 읽어냈고요. 자, 지금은 반칙 아닙니다.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사인했어요. 자,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끊어줍니다. 김지훈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아니군요. 정성민 선수죠. 정성민 선수가 접촉이 있어서 넘어져 있었는데 정성민 선수 약간은 불만이 표정에서- 있는 표정이 있어요. 네. 반칙인데 나 넘어졌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어필을 한 거예요. 또 네. 심판에게. 그러나 또 프로라면 세미 프로라도 프로니까요. 네, 맞습니다. 쿨하게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평택의 현재 전반전에 김태호와 박재훈이 함께 했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김남규와 한창우가 후반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대전이 후반 초반에는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뀐 공격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언제라도 또 찬스를 살릴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맞습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이렇게 김태호와 박재훈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 지역에서는 모두 저번 시즌 함께 발에 맞춰봤던 선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로인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평택에게 기회가 오는데요. 그러나 침착하게 차단. 자, 계속해서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치아웃.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일단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조금 더 침착하게 좋은 패스를 시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는 침착함의 더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팀 모두 실점을 안 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침착하고 본인들이 준비해온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얻어가는 것까지가 또 2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우. 넘어졌는데요.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면서 패스 미스. 평택에겐 기회가 되는데 자, 끊어냈습니다. 위험한 상황인데요. 김지훈. 자, 잘 잘 열었어요. 열었습니다. 자, 1대1 여기서! 찬스. 여기서! 빗나가고 맙니다. 자, 지금은 정말 잘 찔러줬거든요. 지금은 이형승 선수의 이 터치가 아쉬워요. 이 장면이죠. 지금은 정말 만점짜리 패스였거든요. 네, 김지훈의 명품 패스가 나왔습니다만 이현승의 터치가 조금 길었고 슈팅도 조금은 빗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찬스가 왔는데 오늘 경기 전후반 50분 가장 좋은 찬스였다고 전 봤거든요. 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평택이 되겠고요. 대전은 계속해서 이 기세를 몰아가야겠습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역습을 나가는 상황에서 카운터 역습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했거든요. 대전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데요, 진짜로. 네, 두고두고 아쉬울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또 댓글로 해설진이랑 소통하면서 볼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경기를 열심히 또 해설해보고 중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 한 팀이 득점하면 다량 득점이 될 뜻이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도 예측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예측이란 게 했다면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예측을 잘
안 맞는 편이신가요? 저는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안 맞냐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스포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예측을 잘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안 맞을 때는 안 하는 게 답이죠. 네. 자 이번엔 평택의 기회인데요. 좋은 박스 패스예요. 안쪽 자, 뒤. 여기서 슈팅!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교체대로 한창호의 슈팅이었는데 조금은 덜 감겼습니다. 이 안창훈 선수가 오른발이 있거든요. 네. 지난 경기에서도 오른발로 기가 막힌 가마차기 슈팅을 연결했던 선수고 정말 원더골이었죠. 정말로 좋았고요. 지금도 골키퍼 나온 것 살짝 나온 거 보고 이 니어 포스트 오른쪽 상단 보고 때렸는데 정말 코스가 조금만 날카로웠다면은 유효 슈팅까지 기록할 뻔했어요. 네. 대전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 수 있게 됐고요. 맞습니다. 양 팀이 위협적인 장면을 한 차례씩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교체 들어간 선수가 조금씩 템포에 적응을 하면서 볼을 만지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좋은 경기가 나오거든요. 네. 자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가고 있고요. 또 대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축구 더 해야겠죠. 네, 또 지금 해설이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더 재밌는 해설, 재밌는 중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밌다기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랑 하나하나가 또 선수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또 팬들이 있어야 선수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좋은 자, 패스예요. 그럼 응원 때문일까요? 모처럼 기회를 잡아봅니다만 수비가 먼저 저지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래도 또 그라운드가 젖어 있다 보니까 볼이 예상보다 조금 더 앞으로 굴러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변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터치아웃. 그래도 아까 어떤 시청자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전반전 보면서 약간 폭풍 전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두 팀이 정말 어느 쪽에서 골만 터진다면은 치고받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기 템포로 보여요. 그래서 선취골을 어느 팀이 득점을 하는지 또 어느 시간에 나오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8분가량 지난 가운데 여전히 득점 없이 0대0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고받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이 승부의 줄을 깰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지금은 평택이 볼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머리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대전에게 볼이 넘어갔고요. 고유성이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좀처럼 줄 곳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터치. 자 8번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자 이한빈이 따냈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죠. 이한빈. 자 지금 협력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자, 역습 나가야죠. 그 역습 찬스 잘 잘- 이어졌어요. 좋아요. 반대편. 계속 갑니다. 좋아요. 스루 패스 잘 찔러줬는데요. 스피드전 계속 붙여봅니다. 최호주. 자, 여기서 1대1 해야죠. 자 지금은 갇혀있는 모습. 뒤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연결 전방 프레이. 좋아요. 그러나 이번에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 터치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대전이 전반전보다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조금씩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최우주 선수가 또 주력이 장점인 선수인데 이 주력을 활용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대전. 오른쪽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평택도 침착해요. 이한빈 선수가 내려와서 아래서부터 풀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확실히 선수들이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내려와서 허슬 플레이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또 저런 것들이 캡틴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저렇게 많이 뛰어줄 때 본인이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확실히 무게감이 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전이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겠고요. 오늘 고유성이 정말 바쁩니다. 오늘 대전이 여러 차례 세트피스 찬스를 얻고 있고 조금씩 0점을 맞춰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오른발이 좋은 고유성. 자, 올려줬고요. 또 빠른 볼. 지금은 평택이 먼저 처리했고 다시 한번 고유성에게. 지금은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졌어요. 그라운드 상황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졌던 상황이었고 확실히 롱패스 과정에서 볼이 빠르게 굴러가는 모습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나가지 않았고 자 대전이 따냈습니다. 황준석.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하용주가 다시 돌려주고 황준석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사실은 대전 입장에서는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성민 선수를 좀 많이 노리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공을 잡았던 8번 이 황준석 선수도 굉장히 또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실제로 대구 FC 당시에 프로 무대에서 18경기 2골을 헤더로 기록했을 만큼 좋은 선수입니다. 또 머리를 노려봐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리킥 기회가 더욱더 중요하겠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고유성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바쁘네요 고혜성 선수. 네, 바빠요. 아무래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프리킥 감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드리며 열릴지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고유성의 오른발인데 과연 이번 기회는 살릴 수 있을지. 우선 선수들은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직접 쳐봅니다만 벽에 걸렸습니다. 다시 고유성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또 아까 하신 말씀에 반대로 이야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평탁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세트피스를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두드리다 보면 열리는 것이 축구이기 때문에 약간 반칙도 이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세트 플레이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양 팀이 되겠고요. 자, K3는 VAR이 없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또 리그가 발전을 하면은 K3 리그에도 도입이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분명히 발전을 하고 있고 또 K3 리그가 2023년의 목표로 프로와 이 승강제를 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한 2023년, 2024년, 뭐 2025년 이 정도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팬들이 계실 거고 또 VAR도 그때쯤 되면은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해봤어요 혼자서.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측이라는 게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예측은 속으로만 하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퀄리티의 중계를 정말 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함부로 예측하면은 그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측을 조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그만큼 팬들이 고급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만큼 팬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잠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고요. 화면이 돌아오는 대로 바로 중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라운드는 후반 60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정규 시간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지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선이라던가 각종 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전 쪽에서 오늘 약간 불안하다는 얘기 제가 경기 네. 직전에 들었었는데 그 불안함이 60분까지는 잘 버티다가 네. 잠깐 끊기고 말하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도 정말 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잘 버텨줘서 그래도 속으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60분 되니까 금방 돌아올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계속 예측에 대한 네. 단어를 놓고 재밌는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뭔가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예측하셨습니까? 제가 속으로 사실 오늘 그래도 비가 비록 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송출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내심했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측을 네. 아까 본인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측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네, 결국 그러면 제 잘못인 것으로. 네,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으로. 네, 저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 네.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대전한국철도와 이 평택시티즌 간의 굉장히 팽팽한 경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어떤 팀이 첫 단추를 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매치거든요. 네. 사실 리그를 중계를 하다 보면은 0대0 스코어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뭔가 오늘의 분위기는 이것도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예측은 네.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 조심하는 예측을 감히 해보자면은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돌아왔어요.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화면이 돌아왔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양팀 전반 후반전이죠. 후반전 6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끊기 위험하죠. 자, 이렇게 되면 평택 빨리 나올 수 있나요? 자, 그러나 대전도 빠르게 정비를 하면서 위치를 고정시켰고 볼 끊어냈습니다. 대전이 오히려 후반전 들어서 전반전에 조금 웅크렸다면은 전반전에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오히려 평택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강한 압박을 가져가 보는데요. 자, 개인기를 통해서 김윤진이 따돌렸고 계속해서 볼을 지켜내고 있는데 1대1 상황. 자, 탈압박에 성공했습니다. 자, 후방에서 풀어 나오고 있어요. 고유성. 잘 풀어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많죠. 맞습니다. 고유성. 자, 여기서 부분 전수 시도해봐요. 슛! 전방 자, 지금은 정확한 슈팅이었지만 파워가 조금 약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좋은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풀어 나왔는데 이 정민우 선수가 약간 다소 아쉬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정민우 선수가 저희 화면이 잠깐 고르지 못한 사이에 또 교체 투입이 되면서 후반전에 활약을 이어가겠고요. 정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수원FC와 대전을 거쳤던 정말 또 프로 무대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수원FC에서는 개막전 데뷔골을 넣었을 만큼 득점력이 있는 선수고요. 또 능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떤 후반전에 조커로 나왔을 때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네요. 그만큼 김승희 감독이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또 후반전에 투입을 한 거겠죠. 맞습니다. 분명히 득점이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 네. 자, 황준석이 길게 연결. 좀 깊은데요. 스피드 자신이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첫 터치를 슈팅으로 가져간 것으로 저희가 봤거든요. 네. 시작하자마자 슛을 때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감이 금방 올라올 겁니다. 사실은 이 0점을 잡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0점을 아직까지는 어느 팀도 조준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일까요? 득점 없이 0대0으로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방에 5명을 투입했습니다. 평택. 그러나 공중볼 싸움에서는 대전이 따냈고요. 자, 계속해서 공중볼 싸움. 지금은 맞지 흘렀어요. 않았고 이한빈에게 주어집니다. 이하빈 슈팅! 벽에 막힙니다. 확실히 대전이 후반전에서는 수비 빌드업을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한빈이 기습적인 슈팅을 날려봤는데 이번에도 6탄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역습 찬스에서 빠르게 전개해봤지만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흐름은 좋았는데 길었어요. 오늘 이한빈 선수 굉장히 많이 뛰네요. 확실히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렇게 해줘야 또 팀 동료들이 더 열심히 뛰게 되거든요. 옆에서 저렇게 열심히 뛰면 힘이 나죠. 네, 더군다나 또 주장이 뛰고 있는데 어떻게 안 뜁니까? 그렇습니다. 자, 원거리 정면입니다. 지금은 기습적인 슈팅을 빠르게 날려봤는데 이번에도 정면이었습니다. 지금 한 선수가 배를 움켜잡고 있어요. 자, 이 장면입니다. 돌파를 하다가 슈팅을 때렸고 때리고 나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장은규 선수가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었는데 그 후에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을 또 사과를 보내면서 또 훈훈하게 일어난 모습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장은규 선수 지금 가서 본인이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도 본인의 어떤 과실을 인정하고 저렇게 사과를 보내는 모습은 훈훈합니다. 네, 앞서 전반전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동업자 정신을 볼 때 또 저희가 마음이 괜히 따뜻해지잖아요. 그럼요.
사실 오늘 비가 와서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덜 춥겠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 살짝 쌀쌀하거든요. 축축하죠. 축축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이런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냉혈한 승부의 세계라고 하지만 따뜻함도 역시 필요한 축구가 되겠고요. 그렇죠. 스포츠가 아름다운 것은 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번엔 잘 찔러줬는데 수비가 먼저 차단. 자, 앞서서 또 네이버 댓글에서 훈훈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 또 저희가 읽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평택 경기를 3경기 연속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메시지를 또 받으니까. 자, 지금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태곤 캐스터 같은 경우는 평택 전담으로 지금 사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네,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의도한 건 아닌데 3경기 연속을 했고요. 저는 이번 시즌 첫 경기인데 이태곤 캐스터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댓글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두 분 해설이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평택 전담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따뜻한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희를 조금 더 춤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힘이 나죠. 네, 이렇게 저희도 메시지 하나에 힘이 되는데 응원을 받는 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이 코로나예요. 진짜로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축구 경기를 직접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반대항 축구를 할 때 이 반 친구들이 응원을 보내줄 때 정말 힘이 나거든요. 그럼요. 좀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오죽할까요? 저도 사실 이 군대에 있을 때 네. 축구 시합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후임들이 응원 하나하나 해줄 때 정말 힘이 났었는데 선수들은 정말 그 팬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올려요. 자, 붙여줬는데요. 자, 공중볼. 자, 지금은 반템포 빠르게 뛰어서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창우 선수의 발이 아니라 머리가 빛날 수 있었는데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자, 한창호 선수가 또 원더골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기억이 좋거든요. 그럼요. 자, 이 장면이죠. 자, 한 박자 빨리 뛰면서 머리에 맞췄는데 아쉽게도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제대로만 맞았으면은 이 이명근 골키퍼 손도 못 쓰고 넣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후반전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공격적인 모습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조금씩 상대방 골문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또 유효 슈팅에 하나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라인에서 붙여줬고 잘 빼냈습니다. 자, 이한빈을 봤습니다만 확실히 이한빈을 향한 공은 대전이 잘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한빈 선수는 대처를 당했고 그리고 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평택도 약간은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반에 투입됐던 김남규와 한창우와 또 공격 유전자가 뛰어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이한빈 선수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 이한빈 선수의 연계가 좋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런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사실 장결희 선수가 또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대전이 모처럼 빼냈고요. 그러나 수비가 차단. 평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멀리 처리. 오른쪽 붙여줬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흘러나갔습니다. 두 팀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이까지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또 K3의 또 키워드가 도전을 향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수들의 열정을 저희가 항상 이렇게 K3 중계하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네, 비록 볼이 빗맞으면서 넘어지고 말았지만 적어도 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장면이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저는 준비를 하면서 이 선수들의 간절함과 열정이 눈에 보여서 네. 더 중계 준비를 진심으로 하게 되고 안 그래도 또 진심으로 해야겠지만요. 또 중계를 할 때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진심을 담아서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포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해. 네. 당연히 해야 될 일 네.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왜 평범한 게 가장 힘들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공부를 많이 해오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바쁜 고유성이 이번에도 맞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오른발이 오늘 굉장히 불이 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오른발이 빛나겠죠? 자, 자, 올렸고요. 가까운 멀리 봤는데요. 그러나 수비가 먼저 헤더. 대전이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높게 띄워줬는데요. 박스 안쪽까지 공이 들어갔습니다. 자, 혼전 상황이에요. 등지면서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계속 가는데요. 여기서 컵백 찔러줘. 지금은 슛! 자,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대전입니다. 아, 정말 지금은 굉장히 이 혼전 상황에서 어떻게든 볼을 살려내서 최호주 선수에게까지 좋은 찬스가 열렸는데요. 네, 고유성이 침착하게 돌파를 했고 컵백까지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발리 슈팅이 뜨고 맙니다. 자, 최호주의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와, 지금은 너무 아쉽지만은 그래도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민우가 앞서서 빗맞췄지만 오히려 그게 최호주에게 흐르면서 더 좋은 장면이 될 뻔했는데 맞습니다. 발리 슈팅이 조금은 뜨고 말았네요. 평택 시티즌은 어느 정도 또 밀리고 있거든요. 네, 본인들의 템포를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체 선수를 넣은 쪽은 평택인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쪽은 대전이에요. 자, 지금은 기습적인 패스 그러나 차단당했고요. 대전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수비를 해야겠죠. 좋습니다. 골키퍼에게 볼을 돌리면서 이렇게 한 흐름 끊어주는 건 평택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죠. 자, 이번에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잘 살려냈고요. 자, 이쪽에서 또 열어줬습니다. 김남규가 왼쪽으로 연결. 이준원이 뺏어냈고 다시 뺏겼습니다. 방금은 김남규가 왼쪽 공간을 차지하는가 싶었습니다만 대전이 협력 수비를 통해서 잘 뺏어냈고요. 자, 오른쪽에 스로인. 대전의 공격입니다. 자, 볼이 공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공중볼 싸움 치열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나는 반칙을 하지 않았다는 억울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거든요. 오늘 경기는 상대편 선수가 쓰러져 있을 때 상대편 선수가 와서 챙겨주는 것들이 눈에 띄네요. 네, 김정훈 선수가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조금 억울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점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벌떡 일어나면서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전이 확실히 후반전에는 분위기가 좋아요. 대전이 어느 정도 몰아붙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평택 입장에서는 창단한 지 4년 차고요. 그에 반해서 대전은 창단 연도로만 봤을 때는 벌써 60년이 됐거든요. 세미프로 무대에서 아무래도 잔뼈가 굵은 대전이기 때문에 평택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패기를 조금 더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접촉이 나왔습니다. 자,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씩은 거칠어지고 있어요. 네, 한창호 선수가 후반전 교체 투입이 됐는데 오늘 첫 번째 옐로 카드 주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방금 패기를 이야기했었는데 약간 의욕이 약간은 과했을까요? 네. 그리고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윤진인데 표정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네, 지금 느린 장면 보실까요? 자, 밟힌 것으로 보이죠. 밟혔어요. 이 장면이군요. 본인도 밟고 나서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아차 싶었을 겁니다. 사실 고의라고 보기보다는 네. 스텝이 꼬이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정통으로 밟혀서 네, 사실 축구와 그 스쿼드라고 하죠. 스터드가 스터드가 살인 무기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저 스터드가 피부에 쓸리게 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마추어들처럼 전문 용어로 고무뽕이라고 하죠. 네, 고무뽕이요. 고무뽕이 네. 아니라 이제 쇠로 된 스터드를 그렇습니다. 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러는 않는데 과연 어떻게 잘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금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런 부상들이 경기 뛸 때는 괜찮아서 뛰었는데 막상 경기 끝나고 나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게 좀 부상이다. 이게 좀 부상이 돼서 못 뛰는 경우도 생기고요.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사실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점점 붙지 않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또 많이 다쳐봐서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부상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팀 모두 압박을 가보고 있는데요. 지금 반칙이 손을 썼죠. 선언됐습니다. 네. 과열되는 분위기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반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팀 모두 이제는 조금씩 급해지는 시간이거든요. 네. 사실은 두 팀 모두 1차 목표인 무실점을 76분경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네. 사실은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실점은 무승부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반칙이 나왔네요. 네. 두 팀 선수들이 이렇게 좀 반칙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양팀 선수들이 승점 3점을 갈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또 한 골이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선수들도 제 메시지가 전해졌는지 조금은 다급해 보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빠져나가신다고요? 네, 저는 네.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 전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저희는 팩트만 전달해드리는 중계진입니다. 맞습니다. 자, 공중볼 다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대전이 끊어냈습니다. 김지훈 땅볼 패스. 지금 패스의 경로가 조금 빗나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도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굉장히 아파하는데요. 그래도 부상은 벌떡 아니죠. 일어나면서 네. 팀원들에게 화이팅을 보여주고 있는 김지훈이고, 또 접촉이 있었던 상대 선수에게도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내주고 있는 김지훈 선수, 굉장히 훈훈하네요. 맞습니다. 김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슈팅 찬스를 한번 가져갔었죠. 네. 자, 이번에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있지만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안쪽 패스, 수비가 먼저 차단. 공중볼 다툼에서 이번에는 대전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한빈이 굉장히 신장이 좋기 때문에 점프를 높게 뛰어야 되거든요. 확실히 저렇게 뛰는 모습을 봐도 본인들이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볼을 지키는지 알고 있는 선수예요. 지금도 정확하게 영리하게 볼을 지켜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정훈이 앞쪽으로 연결, 그러나 볼 차단. 대전의 역습. 이현승이 짧게 연결. 장은규가 찔러줬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중앙에서 왼쪽 비었는데요. 잘 열어줬고요. 하용주. 하용주 슈팅 벗어납니다. 자, 잘 감아찼는데 조금은 높았습니다. 지금 하용주 선수가 잘 측면으로 빠져서 본인의 장기죠. 이 오른발로 감아차기 위해서 중앙으로 툭툭 치다가 때렸는데 이게 아쉽게 뜨고 맙니다. 반박자 빠른 슈팅을 가져가 봤지만 타이밍은 좋았거든요. 네,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후반전에는 양팀이 슈팅을 가져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베테랑 곽철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곽철호 선수가 엄청난 득점력을 갖고 있죠. 이 곽철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내셔널리그 득점왕 출신이고요. 네. 그 당시 5경기에서 8골을 기록할 만큼 몰아넣는데도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그런 득점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김승희 감독이 10분가량 남아있는 후반전에 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는 선수죠. 자, 그 곽철호 선수가 필드에 들어왔습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투입했던 김남규와 한창우 선수가 더 살아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실 저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던 김남규 선수가 거의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김남규 선수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전 입장에서는 또 볼을 잘 지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흐름 싸움이기 때문에 네. 흐름이 어느 정도 밀려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평택이 왼쪽에서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창우 중앙으로 띄워줬습니다. 전방 연결. 그러나 수비가 먼저 막아냈습니다. 자, 압박 좋았어요. 여기서 자, 기회 열어줘야죠. 이어갈 수 있습니까? 중앙에서 이한빈 이한빈 직접 갑니다. 이한빈 오른쪽 연결. 자, 지금은 수비가 민첩하게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이한빈 선수가 좋은 무빙을 통해서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빼내고 찬스를 가져갈 뻔했습니다. 네, 곽준형까지 연결까지 잘 만들어졌는데 대전이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장면이죠. 여기서 가랑이 사이로 볼을 빼내면서요. 노룩 패스라고 하죠. 좋았어요. 네, 잘 찔러줬지만 대전이 먼저 발을 뻗으면서 막아냈고요. 하지만 평택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코너킥 기회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찬스를 살려봐야겠죠. 이준원이 동료들에게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고요. 자,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낮은 패스 그대로 때립니다. 정면에서 볼 아직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평택이 잡고 있고요. 뒤쪽 연결 크로스 띄워줬습니다. 전방으로
그러나 수비가 먼저 등지면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아, 길었어요. 본인들이 준비해온 패턴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시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는데 조금 더 날카로운 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체 들어온 곽초로 선수가 등을 지면서 볼을 지켜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또 교체 들어온 선수들은 저렇게 많이 뛰어주는 모습이 필요하죠. 네, 상대적으로 체력이 많기 때문에 또 솔선수범을 해야겠고요. 맞습니다. 자, 볼 연결됐습니다. 정민우. 그러나 협력 수비에 막힙니다. 터치업. 지금도 곽철호 선수가 볼을 받아줬죠. 지금은. 네. 지금까지 정성민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했다면은 지금은 곽철호 선수예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고준영 선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대전도 이렇게 되면 선수 3명을 모두 교체합니다. 확실히 공격진을 늘려가면서 최호주 선수가 또 오늘 많이 뛰었거든요. 맞습니다. 고준영 선수와 최호주 선수를 바꿔주면서 이 김승희 감독이 오늘 경기에 대한 승점 3점을 또 어필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후반전의 분위기가 대전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또 물이 들어올 때 저어야죠. 자, 평택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인데요. 자, 속도가 빠른 김남규. 자, 그러나 대전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지금은 합력 수비가 좋았어요. 평택이 모처럼 공격 기회를 잡았는데 또 김남규가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김남규에 대한 대처를 잘 보여줬던 대전이 되겠고 평택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남규 선수에게 기대하는 평택 팬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저런 장면들이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더 만들어 봐야 되는 평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칙이 선언되면서 선수들이 또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고요. 정민우 선수죠. K3 선수들이 정말로 보면은 많이 부딪히고요. 많이 넘어지거든요. 네. 그만큼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정말로 몸에 좀 덜 사리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지금 좋아요. 자, 잘 벗겨냈고 앞쪽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스피드 좀 붙여봅니다. 곽초로. 몸싸움 곽초로 좋았고요. 이겨냈어요. 점서. 곽초로. 그러나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어요. 아, 지금은 곽초로 선수가 조금은 과잉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심에게 카드까지 받게 되는데요. 본인은 이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심판에게 본인에게 강하게 어필을 해봤어요. 네, 이 장면입니다. 곽초로 선수가 또 스피드에 자신이 있었고 사실 손과 등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당한 몸싸움으로 충분히 볼 수 네. 있는 하지만 상황이었거든요. 선수 입장에서는 심판 판정에서 넥스트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저랑 경고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약간은 지양해야 될 플레이. 네. 네, 사실 곽철호 선수 입장에서는 저 생각으로는 조금 충분히 어필해 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심판 입장에서는 경고를 주었고요. 맞습니다. 평택이 모처럼 공격 진영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대전 침착합니다. 네, 좋아요. 평택 수비진도 역시 침착합니다. 사실은 옐로우 카드라는 것을 저는 영리하게 받을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은 영리한 옐로우 카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영리한 옐로 카드라 하면은 역습 상황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카드 관리를 잘하는 것도 분명히 실력이거든요. 네. 옐로우 카드 뭐 2장 3장 받는다고 뭐 마이너스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영리하게 받는 것은 분명히 실력입니다. 네. 대전이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고 있고요. 고준영이 넘어졌습니다. 대전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어요. 평택 입장에서는 정말로 본인들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분위기 자체가 밀리고 있고요. 특히 중원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확실히 중원 싸움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대전이 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평택 시티즌 입장에서 한 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도 김남규의 돌파가 또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유성의 프리킥은 뒤쪽으로 빗 맞았어요. 야, 확실히 그라운드가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네. 공주볼 상황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지금은 사실 김동환 선수가 미끄러진 것으로 봤는데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은 변수거든요. 네. 자, 좀처럼 막막했던 평택이기 때문에 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30번 김문수 선수가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죠. 또 김문수 선수가 또 한 방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전방 투입. 이한민 터치 터치 좋았고요. 왔습니다.
지금은 오. 뒤쪽에서 걸었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찬스를 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좋은 위치에서 또 막막했던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가 투입됩니다. 또 어떤 선수랑 교체되는지 봐야겠죠? 38번의 곽준영 선수. 네. 곽준영 선수가 오늘은 여기까지 경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또 한방에 있는 김문수가 투입됩니다. 곽준영 선수도 오늘 많이 뛰었거든요. 네. 자, 두 팀이 이제 경기를 어떤 팀이 마지막 단추가 남았거든요. 이 프리킥 기회를 살려봐야 되겠는 평택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대전 입장에서는 후반전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유리했는데 잘 막아낼 필요가 있는 대전이 되겠습니다. 대전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어떻게 바로 빠르게 역습을 올라갈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정말 좀처럼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평택의 선수들이고요. 자, 이명근 골키퍼 지금 바쁘거든요. 자, 어떤 프리킥이 나오게 될지. 자, 왼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발 슈팅! 때렸어요! 높게 뜹니다. 지금은 시동 거는 과정까지는 긴장감을 상승시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게 뜨고 말면서 이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김남규 선수가 저번 경기에 비해서는 다소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연인 원정 경기고 또 그라운드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후보로 시작했던 것이 저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기서 네. 자, 지금 잘 끊어냈어요. 김정훈이 침착하게 뒤쪽을 빼주면서 볼을 소유합니다만 대전이 머리로 차단했습니다. 터치아웃 되면서 평택 시티즌의 스로인. 양팀 정규 시간 2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득점 없이 균형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말 때문이었을까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너무 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네. 자, 이번에 공간 많습니다. 잘 열어줬고 김남규를 바라봤습니다. 김남규 돌파에 자신이 있거든요. 김남규 좋았어요. 양볼 크로스, 그러나 뒤쪽에 동료가 없습니다. 황준석이 침착하게 처리. 하지만 또 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평택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계속 가다가 오른쪽으로 벌려줬고 좋아요. 한창우 방면. 자, 여기서 한창우 낮은 크로스. 좋아요. 자, 이한빈 슛 들어갑니다. 이한빈. 정말 좋은 찬스가 찾아왔는데 이게 또 수비수 굴절된 것으로 봤거든요. 네. 이한빈 선수에게 정말 정면에서 좋은 찬스가 왔는데 이번에도 슈팅이 높게 뜨고 맙니다. 지금은 교체 들어간 한창우 선수를 향한 좋은 패스가 나왔고 또 한창우 선수의 좋은 컷백이 나왔거든요. 네. 이 좋은 크로스와 좋은 컷백에 이은 좋은 슈팅까지 나왔는데 대전 한국철도 선수단도 만만치 않아요. 네, 수비가 또 발을 뻗으면서 굴절을 유도했고 유효 슈팅을 막아내면서 코너킥이 전개됩니다. 자, 올렸어요. 낮은 크로스 헤더! 높게 틉니다. 이번에도 이한빈. 이한빈 선수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차전에서는 이한빈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볼을 소유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많이 뛰면서 멋진 플레이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한빈입니다. 지금은 머리를 잘 갖다 댔는데 아쉽게 빗맞았어요. 네, 양팀의 추가 시간에 3분 주어졌습니다. 과연 추가 시간에 득점이 나오게 될지. 0대0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중볼 다툼. 자, 가슴으로 떨궈 놓고 한창우 연결해줍니다만 김남규를 향한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볼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있고요. 자신의 진영에서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 이 추가 시간에도 득점이 많이 나고 있는 이번 시즌 K3 리그이기 때문에요. 네, 정말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강릉시청 축구단과 강릉 시민축구단이죠. 네, 강릉시민축구단. 강릉 시민축구단과 슈팅! 오입니다. 기습적인 슈팅이 또 말씀해주신 대로 네. 추가 시간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비가 와서 그라운드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저런 중거리 슈팅, 특히 저렇게 불규칙 바운드로 튀는 경우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골문을 향했더라면 조금 더 위협적일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마자 듣고 있는 듯이 슈팅을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찔러줬고 잘 열어줬습니다. 고준영. 그러나 수비가 침착하게 차단합니다. 김재현이 좋은 수비. 제가 강릉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 경기를 중계했었거든요. 네. 그 경기도 후반 막판에 정말 버저비터라고 하죠. 네. 버저비터 골을 권승리 선수가 기록했는데 오늘도 그런 마수거리 골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 1분 30초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택의 골킥으로 이어지겠고요. 경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경기예요. 백준범이 길게 처리. 이한빈을 바라봤습니다. 안정적인 트래핑. 좋았어요. 터치 좋았어요. 자, 잘 받아줬고 자, 여기서. 다시 이어줍니다. 좋아요. 이한빈 자, 여기서 이한빈 올려줍니다. 크로스 연결.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약간 길었어요. 그리고 볼 나가지 않았고 계속 압박을 있어요. 펼치고 있어요. 자. 한창우. 자, 한창우. 그러나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막판에 힘을 내고 있는 평택 시티즌입니다. 네, 평택이 후반전에 사실 분위기를 많이 뺏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기 막판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득점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아도 득점은 못 넣었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제 30초 가량 남아 있습니다. 임영근의 골킥. 전방 깊게 찔러줬지만 공중볼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평택의 수비진도 침착합니다. 접촉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칙. 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평택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야겠고요. 대전 입장에서는 빠르게 잘 처리했어요. 처리했습니다. 자, 오른쪽 연결 빠르게 줬는데 자, 앞쪽으로 연결. 좋아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슛! 슈팅 빗나갔고. 네, 이렇게 되면 대전에게 마지막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추가 시간에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벌려줬고 다시 연결 찔러줬습니다. 스피드전 계속 갑니다. 정민우 지금은 넘어졌지만 공격자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와 평택시티즌의 K3 2라운드 경기는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 두 팀 모두 3실점으로 패배했던 팀들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실점이 1차 목표였을 것으로 분명히 봤고요. 네. 두 팀 모두 이 무실점을 달성했지만 정말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승점 3점은 양팀 모두 가져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점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득점을 해야지만 승점 석점을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라운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어준 모습들 정말 보기 좋았고요. 또 어느 정도 본인들의 약점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거든요. 네. 앞으로 리그를 거듭하면서 두 팀 모두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3의 뜨거운 열정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